안녕하세요. 모닝쇼 김은별입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 다시 한번 급락세를 기록하는 흐름이었습니다. 특히나 오늘은 알파벳이 큰 폭으로 하락하게 되면서 나스닥 지수를 중심으로 2%대 하락세를 기록했는데요. 이렇게 빅테크 실적들이 속속들이 발표되는 가운데 한 종목만 이 컨센서스를 조금만 하회하더라도 실적에는 그리고 주가에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잠할 것만 같았던 채권 금리도 다시 한번 또 요동치는 흐름이었는데요. 여전히 미국의 경기가 좋다는 지표들, 신규 주택 판매라든지 이런 것들이 급등하기 시작하자 결국에 10년물 국채 금리 역시나 4.95%대까지 다시 한번 5% 선을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이팔 전쟁에 대한 우려감도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완화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고 이후에서도 정상회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해법들을 모색하려고는 하지만 전쟁이 쉽사리 끝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이에 따라 유가도 다시 한번 상승하는 흐름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네, 시장에 이렇게 세 가지 요소들이 계속해서 불안하게 괴롭히는 흐름들이 지속되면서 어제 국내 증시의 투심도 안 좋았는데 오늘 뉴욕 증시 다시 한번 하락하면서 오늘의 국내 증시 출발에 대한 기대감도 무너뜨리는 흐름이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간밤에는 어떤 소식들이 있었는지 모닝쇼 소식 먼저 보면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아무래도 알파벳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장마감 이후에 알파벳의 실적이 발표가 됐었죠. 그런데 그때도 시간외에서 6%가량 급락하는 흐름이었는데 정규장이 오픈하고 나자 거의 10%에 가까운 낙폭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발표했던 실적에서 시장이 좀 실망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전반적으로 매출이라든지 주당 순이익은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들이 나왔지만 결국은 클라우드 매출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 시장 예상치였던 이 주당 순이익의 경우에는 1.55달러를 기록하면서 1.45달러를 상회했고 매출도 766억 달러로 예상치였던 759억 달러를 웃돌았습니다. 하지만 클라우드 부분의 매출을 보시면 84억 달러가 나왔는데요. 시장에서는 86억 달러 정도의 클라우드 매출이 나올 것이라고 봤기 때문에 결국엔 실망감을 가져다 뒀고 이렇게 정규장에서도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의 주가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오늘 9.5% 하락으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까지 함께 체크가 됐습니다. 알파벳이 이렇게 10% 가까이 폭락을 하자 결국에는 빅테크의 투심을 모두 다 무너뜨리는 흐름이었고요. 이에 따라서 실적을 앞두고 있었던 이 메타의 경우에도 하락으로 마감되는 그런 모습들이 기록됐습니다. 네, 다음 뉴스 보시면 그렇지만 장마감 이후에 메타의 실적도 발표가 됐는데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3분기 매출액은 341억 5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3%나 증가를 했는데요. 주당 순이익 역시나 4.39달러를 기록하게 되면서 무려 같은 기간 168%나 폭증하게 됐습니다. 월가의 예상치를 살펴보시면 매출액은 335억 6천만 달러였고 주당 순이익은 3.63달러였기 때문에 굉장히 큰 폭으로 이 컨센서스를 웃돌았다고 보실 수 있겠고요. 어닝 서프라이즈의 실적을 내놓은 이유를 살펴보시면 혹독하게 구조조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메타는 올해 들어서만 거의 2만 명 이상의 직원을 정리해고했고 주요 사업들을 효율화하는 과정들을 거쳤는데요. 그래서 3분기 비용과 지출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7% 아끼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올해 예상의 총 지출도 870억에서 890억 달러로 예상치였던 880억에서 910억 달러 그 사이를 하회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리고 4분기에도 매출액이 365억에서 4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는 388억 5천만 달러를 예상치를 내놨기 때문에 가이던스 역시나 이보다 상회하는 부분을 제시했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 있겠는데요. 이 메타의 경우에는 그래서 시간외에서 상승하면서 4%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나스닥의 투심이라든지 알파벳의 클라우드 매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좋지 않은 원인들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시간외에서도 급등락이 나오게 되면서 현재는 시간외에서 다시 한번 하락 전환하면서 큰 변동성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도 알아두셔야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체크해봅니다. 미국 하원의 다수당이라고 볼 수 있는 공화당의 내분이 3주 이상 이어져 왔는데요. 하원 의장의 공백 사태가 지속되다가 결국에는 선출이 됐습니다. 마이크 존슨 의원을 신임 하원 의장으로 조금 전에 선출하게 됐는데요. 이 존슨 신임 의장은 선출 투표에서 429명의 재석 의원들 가운데 공화당 소속 의원 전원인 220명의 지지를 얻게 되면서 하원 의장에 이번에 당선되게 됐습니다. 민주당의 전원이 209명의 지지를 받았던 이 하킴 제프리스 원내대표도 함께 참석을 했었고요.
이로써 하원은 지난 3일에 케빈 메카시 전 의장의 해임 결의안이 통과된 이후에 3주 이상 공백을 유지하다가 이번에 빈자리를 채우게 됐습니다. 일단 하원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요청했던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긴급 안보 예산을 조속히 심의하고 처리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됐는데요. 이에 따라서 또 전국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실 수 있겠고요. 일단 존슨 신임 의장은 취임사를 통해서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으며 우리는 그러한 신뢰를 재건하고 회복해야 할 도전 과제를 앞에 두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번에 이렇게 신임으로 선출되게 된 마이크 존슨 의원의 경우에는 대표적인 친트럼프계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나는 이긴의 후보 마이크 존슨과 함께 가길 강력하게 제안한다라는 글을 올리면서 존슨 의장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했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간밤에 있었던 실적 소식들과 더불어서 중요한 소식들 함께 정리해드렸습니다. 모닝쇼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